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대부분의 지방 도시들이 떠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원도심 공동화 현상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상권이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자체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최근 예산 시장의 변화된 모습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침체됐던 시장이 새롭게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예산군 천옥래 혁신전략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산군 혁신전략팀장 천옥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시대가 달라지고 도시 발전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원도심 지역은 침체되는 이른바 이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산군을 대표하는 예산시장 역시 그런 상황을 좀 피해갈 수 없었다고 하죠. 실제로 상황이 어땠습니까? 저희 예산시장도 다른 지자체랑 마찬가지로 네. 되게 좀 쇠퇴하고 침체돼 갔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저희 예산 전통시장이 5일장 시장은 잘 되고 있어요. 5일장하고 상설시장이 있는데 5일장 잘 되고 있는데 상설시장이 100개의 점포 중에 50% 이상이 공실률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네. 이제 자꾸 이제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둡고 뭐 칙칙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꺼려지는 이런 현상까지 와서 네, 다들 시장 하면은 이제 좀 가기 싫어하는 이런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저희가. 근데 사실 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라는 게 예전에는 부흥했던 도심인데 점점 비어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지금 예산시장 같은 경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저도 이제 고향이 이제 고향에서 이제 공무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예산 그 고향을 잘 알고 있는데 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장 가면은 옛날에는 너무 북적대갖고 북적대서 네. 가기 오히려 북적대서 가면 사람 많아서 막 치여갖고 네. 뭐 이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시장에. 그래서 뭐 그때 당시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너무 한가하니 그런 아쉬운 옛날 상태가 됐었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렇게 북적북적 정말 네. 활기가 넘쳤던 시장이 이제 정말 사람들이 없고 점포마저도 하나둘씩 이렇게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런 시장 침체로 인해서 좀 나타난 문제들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예산시장은 이제 40년 이상 오래되고 전통적이 있지만 네. 노후되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실도 많고 빈 점포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발길이 끊겨지고 시장 상권이 완전히 침체되고 상인들도 이제 버티지 못해서 임대로 이렇게 넘겨놓고 이제 나가시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런 와중에 예산군에서는 꾸준히 지금 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 재생 사업 등을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 예산군에서는 이제 원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을 노력했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에는 그 300억 원 이상 예산 삼리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그 군청사 부지에 그 150세대의 행복주택을 건설해서 이미 조성해서 완공이 돼서 네. 사람들 입주해서 이제 주거가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커뮤니티 센터, 네. 그다음에 돌봄문화센터, 동행이라고 청년 창업소 등은 지금 일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네. 많은 조성됐고, 네. 그다음에 그 국토부 지역개발 사업에도 공모가 선정돼서 그 보건소 부지에 이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평생학습관과 네. 더봄 외식산업개발을 유치해서 현재 원활하게 운영 중에 있으며,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군과 백종원 대표님의 더봄코리아와 함께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더봄 외식산업개발에서 그 창업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네. 대상으로 해서 예산 시장에 창업을 익히는 이런 전반적인 예산 그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네.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좀 그걸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 예산 시장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제 실시하면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예산 출신 요리 연구가시죠 백종원 대표와 함께 추진한 사업이 시장에 좀 큰 변화를 이끌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시작된 사업인가요? 네, 저희가 당초에 이제 백종원 대표님하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더불어 외식산업개발을 저희 이제 공동으로 공모 사업을 유치하면서 그 고향이 예산이시다 보니까 네. 예산에 이제 관심이 많으셨고 사업적으로 성공하시다 보니까 예산 그 옛날에 그 번안했던 예산을 좀 살리고 싶다 네. 이런 의지가 많이 표출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 국밥이 유명해서 시장 주변에 예산 백종원 국밥거리를 처음에 이제 같이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그걸 승낙하시면서 네. 시장을 이제 둘러보시더니 네. 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저희 쪽에다가 이제 이 시장을 이제 저희는 살려고 싶다. 그랬더니 어떤 계획이 있냐 처음에 당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주상복합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마트나 이런 거 큰 이런 게 가서 좀 싹 이렇게 막 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현대식으로 하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더니 네. 대표님 이렇게 보시더니 그건 아니다. 어. 오히려 지금 우리 예산시장은 옛 것이 잘 살아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그 사람들이 그런 주상복합이나 마트를 가려면 대도시로 가지 네. 이런 예산 이런 시골 지역까지 오지 않는다. 어. 대표님은 좀 달리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이거를 레트로용 시장으로 해야겠다. 네. 그래서 많은 세계 각지를 다녀보셔서 네. 뭐 야시장이나 이런 걸 많이 다녀보셨기 때문에 그거를 레트로용 시장 예산을 접목하면은 예산은 이 특수한 특수성에 의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하셔서 저희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들으시면 네. 저희는 이제 맨날 그 사람들 성미가 이제 지저분하면 다 이제 건드리고 네. 이렇게 싹 드러내고 싶은데 네. 그렇게 했다니까 좀 이게 과연 될까? 또 더군다나 또 우리가 시골인데 다 사람들은 시골은 발전시키고 할 텐데 네. 그거를 오히려 그냥 그대로 보존하면서 레트로를 지향한다? 조금 약간 의문했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대표님이 그러면 내가 먼저 보여주겠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우리 옛날에 그 화장실도 좀 지저분했었는데 네. 그거를 일단 본인이 먼저 현대식으로 리모델링 해주시면서 어. 그거를 먼저 시작하고서 군에서는 이쪽 부분을 좀 맡아달라. 본인은 이쪽 창업 빈점포를 매입해서 저희는 리모델링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그 프로젝트를 네. 이제 짜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래서 먼저 이렇게 제안을 먼저 해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제가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옛 것을 그대로 살리면서 예산군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지금 좀 변화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5개 가게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뭐 이 외식업 창업을 한다라는 게 뭐 좀 쉽게 뛰어들었다가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준비가 좀 많이 중요하기도 한데 이번에 지금 창업자분들 경우에는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과정이 어땠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예산군과 도봉코리아가 이제 네. 지역 상대 프로젝트를 하면서 2021년 9월에 이제 그 첫 시작으로 구 보건소 부지를 활용한 더봉 예식산업개발을 저희가 유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유치했는데 그 중에 이제 1000여 명 지금까지 1000여 명 수강생을 배출했습니다. 배출한 사람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청년 창업 유도를 유지하려고 네. 노력했고 이 창업 프로젝트에서 그 더봉코리아에서는 빈점포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더봉 예식산업개발에서는 그 리모델링을 준비하면서 한쪽에서는 그 교육생들을 배출해서 그걸로 이제 입교, 그러니까 하면 창업시키는 그런 교육을 병행하다 보니까 네. 그 대상자 중에서는 이제 청년 창업 중에서 이제 의지가 있고, 네. 근데 일부는 이제 그런 사람 청년 창업만 하면은 또 시장이 좀 그렇다 해서 외식 창업 중에 이제 한번 실패를 겪은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창업의 기회를 해서 부활을 그걸 같이 그걸 접목해보자 네. 이런 아이디어가 또 나와갖고 네. 저희가 같이 그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 대상자 물색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찾는 사람 중에서도 그 스토리, 약간 그 의지가 있나 이런 네. 걸 면접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예산 지역에서만 특수한 그 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레시피 메뉴 네. 개발을 하다 보니까 네. 그 메뉴 개발에 대해서 이제 자꾸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저희가 외식산업개발에서 이제 교육을 하면서 네. 창업 교육에 대한 그런 그 교육을 많이 트레이닝 하다 보니까 네.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리고 지금 하신 분들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그 창업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야, 정말 준비 과정이 굉장히 탄탄하게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 왔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지금 1월 9일에 네. 5개 점포가 문을 연 거네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팀장님께서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게 사실은 이 메뉴예요. 창업하실 때 이제 또 메뉴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번에도 역시 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도 어차피 이제 그 예산군하고 더봉코리아가 함께하는 그런 그 협약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네. 또 백종원 대표님이 가장 큰 장점이 요리 연구하시니까 네.
그 요리 연구하시면서 그 수년간 연구하시면서 그 지역을 살리는 방법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메뉴 개발하는 게 가장 좋고 그럼 지역도 살아나면서 이 메뉴 개발한 메뉴를 이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하는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그 메뉴 개발에서 이제 더본코리아에서 많이 힘을 실어 주셨죠. 그래서 저 예산군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번 창업 메뉴 중에 네. 꽈리고추가 유명한데 이 꽈리고추를 활용한 그 닭볶음 그런 요리를 메뉴했고 네. 좀 예산국수가 또 저희가 유명합니다. 예산국수를 또 유명하니까 이 지역에서 이제 뭐 맛볼 수 없는 파기름 국수를 또 준비해 주죠. 같이. 파기름 예, 파기름 국수. 국수. 예, 파기름 국수를 해서 뭐 파를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우러내 갖고 멸치 국물에 해 갖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됐고. 네. 그다음에 식감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존 정육식당과 다르게 그 이제 돼지고기 부속고기 중에서 이제 네. 그 맛있는데 부위가 좀 잘 안 안 특별할 알려져요. 때 나는 그런 부위를 이제 착안하셔서 뭐 도래창이라는 이런 부위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이번에 선보여서 네. 우리 예산 시장에서만 꼭 맛볼 수 있게끔 일단 스타트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예. 지금 뭐 꽈리고추 닭볶음 예. 그리고 뭐 파기름 국수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저도 맛을 보고 싶을 정도로 지금 좀 궁금해지는데 그래요. 근데 이렇게 시장에 또 빈 점포를 활용해서 활력을 더하고 또 주변 상인들과 또 함께 어우러지는 부분도 좀 고려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번 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신규 창업에 대해서는 많이 정성을 쏟고 이제 기존 사람들보다는 이제 신규 창업 위주로 많이 포커스를 주고 하는데 네. 이번 프로젝트에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달랐던 거는 기존 상인과 신규 창업이 이렇게 같이 상호 보완되게끔 그거를 저희는 노력했다는 게 네. 좀 가장 컸던 중에 하나가 네. 기존 이제 상인들이 좀 있으니까 그 반발이 이제 있을 수도 있으니 기존 상인에 대해서도 같이 이 시장의 다양성을 추구하다 보니 네. 만약에 예를 들면 칼국수가 있다. 그럼 칼국수에 이제 그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올 거라는 생각하고서 네. 마라 칼국수를 또 이렇게 레시피를 개발해 줘서 네. 추가로 거기다 가미해 줬고 아. 그다음에 이제 중국집도 있었어요. 원래 시장 내에 중국집 있었는데 네. 이런 컨셉에 맞춰서는 옛날식 짜장을 넣어주면 네. 더 오히려 이 시장에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외부 관광객 위주로 많이 그런 네. 배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떡집에도 일반 떡 뭐 저희가 뭐 인절미 이런 게 있었지만 네. 뭐 고깃떡을 좀 넣어서 또 새로운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 기존 상인들한테도 하나씩 가미를 더 해줘갖고 오신 분들이 기존 창업자 외에도 기존 상인들까지도 이렇게 다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계속 노력했고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레시피 개발을 해주셔서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맛 연구에 대해서 레시피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좀 잘 맞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기존에 있는 주변 상인들에게도 뭐 신메뉴 개발이라든지 조금 더 운영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좀 힘을 실어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지역 공동체들이 상생 발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같이 노력을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지역사회 분위기는 좀 어떤가 궁금해요. 현장에서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역사회 분위기 처음에는 네.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될까? 뭐 저뿐만 아니라 공무원인 저도 그렇지만 이제 상인들도 네. 아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셨었죠. 냉담했었죠 처음에는. 근데 점점 이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화장실도 리모델링 해보고 그다음에 조금씩 이제 그 일부 그 골목 양조장이라든가 이런 창업을 하면서 네. 주변에 좀 사람들이 좀 안 하던 사람들이 자꾸 찾으니까 네. 그런 게 좀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전환됐죠. 그래서 지금은 뭐 처음에는 뭐 조명도 어둡다 뭐 이렇게 반대하실 분도 일부 있었지만 네. 그거를 이제 설득하면서 이제 해보자 이런 분위기 되면서 지금 또 덩달아 신이 나셔갖고 뭐 개인 방송도 요즘 많이 오시더라고요. 유튜버들도 많이 오셔서 네. 거기에 같이 인터뷰 응대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활기가 이제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좀 변화된 모습에 다들 즐거워하시고 어.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좀 뿌듯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막 이제 운영을 시작한 또 그런 창업하신 분들의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다들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일단은 분위기는 다들 지금 호황을 좀 누리고 계시니까 다들 좋아하시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창업을 할 때 혹독한 좀 훈련을 했다 이렇게 뭐 과장되게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도 그 맛을 끌어내기 위해서 네. 그 이제 좀 교육을 많이 했고 어. 또 그 골목 식당 방송처럼 좀 이렇게 막 그 일부러 더 이렇게 뭐 이렇게 혼내신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봤어요. 그걸 이겨내야 된다 이거죠. 어떤 상황에 닥쳐서도 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손님이 올 수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걸 트레이닝을 많이 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네. 많이 좀 훈련이 되셨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좀 좋게 나오니까 네네. 너무 좋아하시고 다들 웃으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정말 웃으면서 일한다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또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랑 또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면 좋겠네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창업 초기도 중요하지만 지역 사회에서 아무래도 잘 자리를 잡아가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된 계획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도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백종원 대표님이 첫 프로젝트로 이제 골목 양조장이라는 그 쌀 막걸리 집을 청년 창업을 먼저 했었어요. 1호점을 네. 저희 이제 당초에. 네. 근데 그때 호황을 누렸어요. 이제 그 이제 백종원 대표 인기도 있고 하니까 네. 그 사람 줄 서서 막걸리 사가고 이렇게 맛들 보고 했었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갑자기 생기면서 네. 그 인기가 이제 금방 좀 이렇게 잠겼더라고요. 푹 꺼졌어요. 그래서 그런 아픈 경험이 저희 시장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지금 호황된 거에 안주하지 않고 네. 저희가 이제 새롭게 이제 3개의 메뉴를 더 창업을 좀 준비 중에 있으면서 네. 저희는 군에서도 그걸 같이 지원하고 그다음에 군에서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 추가로 네. 추가 옵션을 자꾸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번 이 상생 프로젝트가 이제 원도심 활성화의 좋은 사례로 기억이 될 것 같은데 또 향후 예산군의 역할도 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예, 저희 예산군에서도 이제 그 시장 상업이 좀 잘 되고 있으니까 이 네. 상업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저희 33억 원의 오픈 스페이스 그 조성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진행을 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레트로 시장을 더 이제 레트로용을 지향하되 주변은 좀 쾌적하게 네. 그래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더 넓은 장소에서 한 끼를 행복하게 잡수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편익 시설을 제공하게끔 노력하고 네. 그다음에 다양한 홍보 방법 그다음에 그 삼국 축제 이런 그 대규모 축제를 네. 연결시켜서 아. 원도심 상권까지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시장과 상권이 같이 부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서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팀장님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뭐 저희가 그동안 지역 상대 프로젝트 중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 성공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 저희 그 감사를 위해 도와주신 최재구 예산 군수님하고 그다음에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님께 이 자리 빌어 정말 감사드리면서 저희 예산군과 더본코리아는 지금 현실에 더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계속 새로운 청년 창업도 준비하고 나름대로 군에서 홍보할 건 열심히 홍보하고 지원할 건을 적극 지원해줘서 앞으로 진짜 예산군이 다 전국 그 표준 모델로 이 활성화 사업의 표준 모델대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고 저기 와셔서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사실 지금 이제 백종원 요리연구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이 고향이시지만 또 우리 충남의 다양한 지역 특산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혹시 또 모셔서 우리 충남 전체 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또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예,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산형 구도심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옷을 입게 된 예산시장에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산시장이 옛 명성을 다시 이어가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